김문희 대표입니다. 자, HLB 오늘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서제약이 FDA CRL 수령 공지문을 공개를 했어요. 그 공지문을 보면은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클래스 1으로 가겠다. 그런 게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5월 달에 재심사 신청을 하게 되면은 어, 추가 답변을 해가지고 클래스 1으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좀 높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저점 매수다, 추가 매수, 몰빵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간암 신약 승인이 이렇게 좋은 약이 CMC 문제도 경미한 지적 사항인데 왜 승인 안 해주냐? 이거는 FDA 로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내용들의 하소연을 하는 이제 주주들도 많아요. 충분히 일리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글로벌 빅팜들이 원래 이제 바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승인이 되는 사례도 많고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한 번 이제 클래스 저 뭐야 1차 CRE를 받고 또 2차 때는 승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은 어, 대부분 이제 바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었다. 예를 들자면은 뭐 어, 렉나자, 리브리반트 그런 이제 비소대포 폐암 치료제도 바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처음에 한번 낙방을 했지만 두 번째 승인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FDA에 돈을 주고 승인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또 약도 좋고 약이 또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은 거 그만큼 또 이제 바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승인을 이제 받았는데 근데 이제 진 회장 입장에서는 이 약이 이렇게 좋은데 데이터가 너무 좋고 약이 좋은데 승인을 뭐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바우처 구매 그런 거 하는 거 돈이 아깝다라고 이제 그 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근데 승인이 못 받았잖아요. 두 번이나. 그죠? 승인을 지금 두 차례나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게 로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주주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바우처 구매를 아예 하고 해서 한 번 떨어졌더라도 두 번째 이번에는 승인이 됐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몇 달 또 지연이 됐잖아요. 아깝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게 빨리 출시해가지고 그게 다 돈인데. 근데 뭐 천 몇백억 그거 바우처 구매를 안 해가지고 승인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그것도 일리가 좀 있다. 그래서 로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주주들이 얘기하는 거 충분히 일리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31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이죠. 주주총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을 또 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진양군 회장이 그런 부분들도 좀 이게 핵심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다. 무조건 약이 좋으니까 약이 좋으니까 FDA에서 승인해주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보다도 다른 이제 글로벌 빅팜들도 약이 좋지만은 바우처 구매를 해가지고 결국은 승인을 받은 그러한 사례들 우리가 교훈 삼아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영군 회장이 예, 대응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주총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다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간암신약 승인 지연은 FDA 로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항서제약 FDA CRL 수령 공지문 공개를 했는데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뉴스가 나왔어요. 항서제약도 FDA CRL 수령 공지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봅시다. 자, HLB 파트너인 어제 나온 뉴스예요. 어제 나온 뉴스. HL 파트너인 중국 항서제약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두 번째 CRL을 공개하며 빠른 시일 내 재신청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하겠다. 자, CRL이란 FDA가 품목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보내는 공문을 말한다. 자, 앞서 HLB의 표적 항암제 리보세님과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호메이즈마 병행요법은
미국 FDA 품목과에서 또다시 승인 불가됐다. 그래서 자, 22일 항서제약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CRL 수령에 대한 공고에서 FDA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 사유를 파악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래서 공고문에 따르면은 자, FDA는 항서제약에 생산시설 점검과 관련해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자, 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서한에서 명시되지 않았다. 자,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 굉장히 이거는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답변을 했는데 1월 24일 날 1월 24일 날 부안 조치를 해가지고 답변을 했잖아요. 항소에서 했는데 그게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미흡하다. 그래서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가 답변. 자, 그러면은 이거는 클래스 1으로 가는 거죠. 클래스 1으로 가는 거예요. 클래스 1. 왜? 답변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클래스 2는 뭐예요? 클래스 2는 공장 실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사를. 근데 실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린다? 토 6개월 더 걸리는 거냐. 11월 달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냥 추가 답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5월 달에 재심사 들어가면은 그냥 7월 이내에 회사에서 이 얘기한 7월 이내에 승인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추가 답변만 필요하다. 아주 간단한 거죠. 자, 이에 항서제약은 FDA와의 지속적인 긴밀히 소통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한 후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회사는 또 최종적으로 허가 신청이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의약품을 개발, 임상시험, 신청 및 생산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정을 거친다. 여러 단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서제약은 이번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관련 법규에 따라 후속 진전 상황을 신속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뭐 회사는 그래도 이 회사는 뭐 자기가 뭐 불확실성은 있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회사 항서제약은 뭐 그렇게 뭐 자기가 무조건 뭐 99% 승인 받는다. 준회장처럼 95%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또 이제 뭐 이게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나중에 뭐 법적인 문제도 뭐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런 거는 어떤 회사든지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1차 CRL과 다른 점은 뭐냐? 자, 이번 CRL 수령 공고문이 지난해 5월 17일 첫 승인 불발 당시 공개한 CRL 수령 공고문과 달라진 점에도 관심이 모은다. 다르죠. 자, 1차 CRL 때는 뭐예요? 당년 5월 달에 그 공지문에 따르면 FDA는 항서제약이 뭐라고 얘기했냐? 생산시설 검사 결함에 대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죠. 시설을 CMC 실사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한 번 더 보겠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이번 CRL 공지문에서는 생산시설에 대한 추가 회신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통보했다. 그죠? 아까 한 얘기 똑같아요. 추가 회신만 있으면 돼요. 추가 회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CMC 실사를 해가지고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보는 게 아니고 추가 회신만 있으면 된다. 클래스 1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번 지적사항은 중대했으나 1차 CRL 때는 중대했으나 이번에는 추가 서류 정도로 끝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추가 서류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 서류만 내면 된다. 그래서 H1B도 이번 5월에 신약허가 재신청을 해 오늘 7월 신약허가 승인을 받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항서제약 CR의 공지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클래스 1으로 된다. 무조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산 시설에 대한 추가 답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그러면 클래스 1으로 간다. 그래서 오래 안 걸린다. 그죠? 5월 달 제출, 7월 승인. 그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오래 안 걸린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은 자, 주가가 이제 이런 공지문이 공개가 되기 전이었잖아, 이거는요. 이거는 어제예요, 어제 22일 날 토요일 날 오후에 나온 뉴스예요. 오후에 나온 뉴스.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장을 보면은 이게 하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199만 주. 근데 보면은 이런 이제 공지문이 공개가 되기 전의 일이니까 이제 투매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아, 내일장입니다. 내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내일장. 제가 보기에는 실망 매물은 뭐 추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이 4만 5천 원 전후로 뭐 4만 2천 원이 될 수도 있고 3천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일 뭐 조금 상승 출발도 할 수도 있고 그래 그건 몰라요. 내일 봐야 되는데 어쨌든 4만 5천 원, 4만 4천 원, 4만 6천 원 그 사이 어쨌든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죠? 이 사이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한 5만 원까지 올렸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좀 횡보를 했다가 이 다시 강력한 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5월달 재심사를 신청을 해가지고 7월달 승인이니까 오히려 5월달에 5월달에 재심사를 제출해서 5월에 제출해서 또 6월에도 승인 나올 수 있어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로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근데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감으로 그죠 기대감으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번에 20% 비중 다시 추가 매수한 다음에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신 분들 몰빵하신 분들은 하세요 추가 매수 하시고 몰빵 하실 분들은 하셔라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자, 그 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5월 가까워지면서 또 주가가 8만 원, 9만 원까지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물량, 여기서 매도를 할 겁니다. 매도를 또 할 거다. 매도. 그래서 100% 정도 수익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비중 한 70% 정도는 승인의 배팅. 승인의 배팅. 승인의 배팅. 승인의 배팅 하자. 어차피 여기서 산 거는 또 여기서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한 70%에서 뭐 많게는 80% 80%는 승인에 배팅을 하자. 6월 7월 승인 그죠? 6월 7월 승인에 다시 배팅을 하자. 어차피 이제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비중 이 정도는 승인의 승부를 봐야죠. 어차피 이제 승인이 나와버리면 뭐 일자 피크 나오는 거니까 그죠? 일자 피크 나온다. 그래서 내일장은 대응 그렇게 하세요. 20% 비중 현금화한 거 위에서 현금화한 거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하실 분 하시고 그래서 이 가격대 내일은 저점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은 뭐 44,000원, 43,000원, 45,000원, 뭐 46,000원 전후로 해가지고 이 저점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내일은 다시 몰빵 들어가야 됩니다. 몰빵 들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은 또 덜어낸다. 8만 원, 9만 원 또 올라오면은 또 물량을 2, 30% 덜어내고 그때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승인에 대한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 참 그죠? 왼쪽 상단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연락처로 문자 리딩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문자 리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